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 거래도 잘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폭락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실제로 연일 뉴스에서는 부동산의 하락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유튜브들도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하락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현 상황에서 많이 올랐던 가격이 낮은 가격 급급매로 거래가 되고 실제로 호가가 많이 낮춰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등했던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제 사려고 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그런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지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연필이나 빵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가격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격들을 보면서 무주택자 분들은 그런 주택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최근에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갭 투자들 성행을 했었죠. 최근에 이렇게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액으로 부동산의 개수를 늘려 가지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도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실입주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리스크가 없는 실거주의 투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가서 살기에는 주거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전세를 끼고 사는 거 역시도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었고 이제 지방 외곽 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작은 소액의 갭 투자가 성행을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방 쪽에서도 역전세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분들 그리고 개수를 늘렸던 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을 탈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거나 지방의 소액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세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소유권의 형태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소액의 리스크 있는 투자는 여러분들께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저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액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개수를 늘리거나 소액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반경이 너무나 넓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가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구매의 금액이 있죠.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하다가 이제는 점점 지방으로 그리고 지방에서도 더 외곽으로 이렇게 벗어난 건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 전세와 월세의 간극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요. 매매 가격이 줄어들고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어쩌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수도권의 투자, 그리고 서울의 투자, 핵심 지역의 투자, 그리고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리스크가 없는 그런 내 집 마련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내 집을 전세가 아닌 갭 투자가 아닌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영끌을 통해 가지고 많이 올랐던 가격을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내가 실거주 여건의 기반을 통한 만약에 그런 투자를 했다면 내가
다소 비싼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2년, 3년, 1년 안에 이런 주택들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주식과 같이 이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세팅을 하고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가 불안해가지고 자꾸 팔게 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내가 더 많은 주식 개수를 늘리는 거와 같이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개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게 됐을 때는 일정 기간을 내가 보유하고 가져간다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급매 20%, 30% 시세 대비 떨어진 그런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된 곳들 같은 경우에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거래가 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은 정말 누군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주택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살 겁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가, 취득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런 주택의 개수를 늘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급급매의 물량들을 사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급급매의 물량을 사면서도 아마 두려울 거예요. 당연히 두려울 거고, 이 급급매의 물량을 사면서도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시장이 얼마 동안 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지금 현 상황의 팩트만 본다면은 지금 부동산의 시장 전반적인 세계 경기 시장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황들 모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만 반등한다, 폭등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장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이냐, 영원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시장의 길이가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래도 2012년도까지 한 4년 정도의 이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세계 경제 위기에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씩 나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직면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지금과 같이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고 거래 급감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정부에서 추후에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기존의 주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이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아는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세요.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런 주택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어차피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주택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버틸 수 없는 여력이라든가 너무나 무리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급매의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죠. 그런 물량들을 실제로 실거주하실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시장이라고는 저는 지금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 위기감,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공포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그 부동산의 하락 장세를 겪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학습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대세 폭락의 하락장 뭐 초입일 수는 있겠으나 그런 장세의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올 하반기 시장이 좀 지나게 된다면 그 효과 그리고 올 하반기가 지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라든가 이 시장이 지나게 된다면 이 부동산의 하락폭이 얼마나 클지 더 길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좀 확립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들의 완화책들이 지금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다운 정책이 나오지가 않았죠. 이렇게 지속적인 부동산의 거래 급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거래 완화책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 완화책의 그 수위에 의해서 거래량이 어쩌면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완화 정책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부동산 정책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이 많이 폭등했던 것들이 심리가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 조정받은 시기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 부동산의 완화책을 굉장히 수위 높게 내기란 정부도 부담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이 한번 좀 나오게 되겠죠.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 어쩌면은 거래 활성화의 완화책들, 규제 완화책들의 그 정책다운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망 추세에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급급매 물량들이 나오는 물량만 일부 소수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어쩌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겪어왔던 IMF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많은 폭으로 떨어졌던 부동산의 가격들을 현금으로 사고, 그리고 그런 주택들을 사고 부동산을 사면서 자산을 많이 늘렸던 그런 시기가 어쩌면 한 번쯤 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봤을 때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많은 대폭락을 외쳤을 때 정말 바닥까지 갔을 때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어느 정도 시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들의 매물들이 나왔을 때 정말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마련 한 채라면은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부동산을 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장을 다니시면서 시장을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더욱더 빠지게 된다면 정말 극심한 공포의 시장이 한 번쯤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극심한 공포의 시장이 찰나일 수도 있는데, 그 시장이 오게 된다면 그 시장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부동산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게 싸게 그리고 낮은 가격대의 부동산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볼 수 있는 매물들 중에, 아파트 중에, 지역들 중에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고 큰 것의 부동산들을 좀 보는 게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리고 내 집 마련하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자금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안 좋은 부동산의 시장에 왔을 때 정말 최대한의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치 좋은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작은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번에 콘돔 점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산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올바른 재테크의 투자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기회는 늘 온다는 거죠. 상승과 하락은 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영원한 상승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누구나가 그렇게 믿지만은 영원한 상승이 되지 않고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영원한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락장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락이 시작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급감했고 하락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지표들을 100% 신뢰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지표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닌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무언가를 사려고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올 하반기 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이 심리의 마지노선,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의 지표가 되는 가격선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더욱더 크게 빅스텝이나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면서 불안 심리가 만약에 조정되게 된다면 그 부동산의 하락폭 또는 하락의 시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지역들, 내가 부동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들의 부동산을 눈여겨봐야 되고 하락폭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이 영원히 떨어질 거라고 믿고 영원한 하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영상들을 안 보고 그냥 하시는 일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죠.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건 떨어지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냥 본인 본업에 충실하시는 게 어쩌면은 더 스트레스 안 받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남들이 하는 얘기, 뉴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의 전략들을 한번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정신적인 마인드 세팅, 그리고 자금 여력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